해일이 다가오자 모두가 옥상으로 피신했을 때 한 남자는 혼자 건물 아래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와 부유한 청년은 남자가 깜짝 놀라서 기본적인 도망도 못한다고 비웃었다. 학교의 미녀도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남자는 팔을 뒤로 잡아 끌었다. 그 후 남자는 입으로 5초를 세기 시작했다. 이를 본 전 여자친구는 웃으며 말한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냐고. 하지만 그들의 눈은 점점 커졌다. 거대한 해일 속에서 점차적으로 한 항공모함이 나타났다. 모두가 처음 보는 항공모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부유한 청년은 이를 보고 군대에서 온 지원일지도 모른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항공모함이 단지 한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출 작전을 할 리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 순간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며 두 사람과 항공모함은 해일 속으로 사라졌다. 이 장면을 보고 부유한 청년은 고소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의 웃음은 멈췄다. 항공모함이 파도 속에서 빠르게 달려오고 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맞다, 나는 이 항공모함의 주인이다. 사실 2037년 종말이 닥쳤고 블루스타는 홍수, 지진, 심지어 2개의 괴물들까지 끊임없이 재난을 겪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로 지어진 대피소에 숨어 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만든 항공모함으로 해일을 뚫고 나아갔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쓸모없는 서자, 수가의 막내였고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합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성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가장 큰 재활용 센터를 열었다. 그리고 188대의 구형 컴퓨터로 나만의 지능형 로봇 영호를 만들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에 나와 합쳐져 최강의 지능형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해일이 오기까지 5일 남았고 나는 더 많은 폐품을 모을 자금이 부족했다. 그때 바로 슈퍼카가 지나가고 있었다. 형, 저기 수호가 아닌가?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는 아직도 쓰레기 줍는 데 관심이 있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수가의 장자, 나를 쫓아낸 형이다. 이 장면을 본 여자친구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내가 수가의 후계자가 수호에게 빼앗겼다고 들었다. 그녀는 바로 수호의 팔짱을 끼고 나에게 다가가 나에게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오히려 좋았다. 헤어지자고. 너를 보내줄게. 그녀는 내 눈에도 재활용 쓰레기만도 못하다. 이 장면을 본 리오 목청과 그 두 사람은 급히 화를 내며 수호는 바로 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작은 손이 쉽게 그들의 주먹을 막아냈다. 어떤 힘을 써도 영호의 가녀린 팔꿈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손을 쓰려고 했지만 바로 영호에게 손목이 날아갔다. 이를 보고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청년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다려라라고 말하며 떠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쉽게 보내줄 사람일까? 나는 바로 200만 원의 작업 손실 비용을 요구했다. 수호는 반박하려 했지만 영호의 순수한 표정을 보자 말을 삼켰다. 그래서 그는 리오 목청에게 돈을 모두 꺼내라고 했다. 하지만 리오 목청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다. 수호, 너무 자만하지 마라. 곧 종말이 온다. 넌 대피소도 없을 거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죽는지 볼 거야. 그때 나는 사실 돈은 있어도 금속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시스템에서 고에너지 반응이 다가온다고 경고했다. 나는 급히 무기를 챙기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혹시 수호들이 다시 돌아온 건가? 하지만 다음 순간 나타난 사람은 의외로 뚱뚱한 남자였다. 그는 바로 도시에서 가장 큰 트럭 상인이다. 종말이 다가오면서 그가 가진 1000대 이상의 중고 트럭은 팔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나를 찾아왔고 나는 기뻐서 울었다. 드디어 재료가 온 것이다. 단 하루 만에 영호는 모든 트럭을 분해해서 주식으로 바꿔버렸다. 뚱뚱한 남자는 200만 원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서 나는 손을 휘두르며 시스템의 항공모함 모듈을 합성하게 했다. 다음 순간 초고속 추진기가 천천히 내 앞에 나타났다. 오일은 충분히 항공모함을 조립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내 항공모함의 동력장치가 나타나자 A국의 최고 지휘부는 즉시 신호원을 추적했지만 그 신호가 폐품 재활용 센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발견했다. 그들이 연구한 초고속 추진기는 이론 단계에 있을 뿐인데 내가 폐품 센터에서 바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명백히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이었다. 이를 본 장군은 즉시 기술자에게 3분 안에 내 자료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위성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로봇은 단 한 번의 회전으로 신호를 차단했다. 그러자 장군은 강제로 접근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 흑머리 여자와 함께 나를 만나려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 항공모함의 기본 구조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마지막에 S급 금속 재료, 장착칩이 부족했다. 이 시스템은 진짜 날 속이겠군. A국에서도 S급 금속은 보기 힘든 자원인데 그때 황머리 여자가 우연히 들어왔다. 엉망진창으로 충돌한 후 나는 그녀가 내 대학의 미녀 유슈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 옆에 있는 최고급 인공지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종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A국의 과학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숨겨온 기술이 마침내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블루스타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나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하나만 도와줘야 한다. 유슈면은 바로 얼굴이 빨개지며 말한다. 그녀는 방금 헤어진 일이 모두 퍼졌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내가 몸을 바쳐야 할까요?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은 S급 희귀 금속을 찾아주는 것이다. 유슈면은 자신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그것이 S급 금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너무 작다. 나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 그녀는 곧바로 지휘부에 연락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장군은 즉시 협력하겠다고 동의하고 유슈면에게 S급 재료가 바로 대피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면서 24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유슈면은 나를 먼저 기지로 데려가자고 했다. 비행기 타고 8시간을 가야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